이번 30일에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분석해보고 얻은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쓸모있는 친구 이진슬입니다. 저는 자격증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공인중개사,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교육회사에서 내밀고 있는 커리큘럼의 인강수가 너무 많아서 허우적대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커리큘럼은 여유와 에너지가 넘치는 분만 전체 소화를 하려고 하시고 아닌 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공부는 그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 시험 분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분석해보고 얻은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저는 주변에서 공인중개사는 기출문제로 시험 대비를 못한다고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과거 기출만 제대로 공부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문 하나하나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위 말하는 문제은행 방식 있죠. 같은 유형, 내용, 비슷한 선지를 돌려 쓰는 문제은행식으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의 80% 이상이 과거 기출과 연관되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연관도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눠서 봤어요. 자, 앞으로 442 법칙을 기억하세요. 4는 거의 유사하게, 4는 약간의 응용력을, 2는 못 풀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합니다. 귀 쫑긋하고 봐주세요. 합계론 먼저 보여드릴게요. 442 중에 첫 번째 4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기출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유형으로 약 40% 출제됩니다. 딱 과락 기준이죠. 편의상 A 타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시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6회에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는 선지가 31회 그대로 나왔어요. 다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문제가 바꿔서 출제되었죠. 100% 일치하는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과거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시도 볼게요. 지분금융이 무엇인지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29회와 23회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과거 유사 유형은 결합해서 공부해 주셔야 해요. 다음은 두 번째 4에 속하는 응용력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4에서 느끼셨겠지만 출제 빈도는 40% 정도 됩니다. 편의상 B 유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유형은 세부 유형이 많습니다만 3개 정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일의 3번 문제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과거 기출은 영속성에 대해서만 묻고 있었고 정답 지문은 니은과 미음이었지만 이번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아닌 친구들 모두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응용력이 요구되었다는 건데요. 기억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거 기출 그리고 다른 단원에서 배운 내용까지 결합해서 유추하여 풀어야 했습니다. 크게 띄워놓을 테니 이해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을 지문의 경우는 과거 기출 기반으로 표현을 바꿔서 냈습니다. 이 내용의 시사점은 26회 니은 선지에서 영속성은 감가상각 X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이번 선지를 판단할 때 헷갈리셨을 거예요. 영속성과 감가상각의 관계를 차분하게 이해했으면 문장이 바꾸어 나와도 OX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35번 문제를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 기출에서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하나만 나왔었는데 이번 3번 내용이 확장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과거 기출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하실 텐데요. 이 친구는 과거 기출로 뼈대를 잡아두었다면 충분히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B 유형에 넣었고 살짝 분류를 하기 위해서 B2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추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과거 기출을 분석해보면 법령에 출제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매년 범위가 확장되어서 출제되는 그 패턴을 갖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기출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배웠기 때문에 기출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 유형을 통해 느끼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마친 후에 주변 범위를 추가 공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령을 매번 찾아봐야 하나요? 하실 텐데요. 기본서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못 푸는 유형 20%, 즉 C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35번 문제를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C단계는 출제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볼게요. 유량저량 구분하는 유형은 기출에도 2번이나 나왔으나 이번에 출제된 가계소비, 자본총량, 노동자 소득, 통화량은 다 처음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아까처럼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출제를 대비하기라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개인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지문도 기역, 니은, 디귿이 섞여있는 문제였으면 가장 아닌 것 지우고 경우의 수를 줄여서 찍기라도 할 수 있는데 개수를 고르라고 해서 난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C 유형은 대비하기가 어렵고 난이도 조절하라고 내는 것이고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보셨겠지만 과거에 나왔던 문제랑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못 풀잖아요. 이렇게 심리적인 함정도 교묘하게 설계해 놓다 보니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럼 학계로는 몇 개년 기출을 봐야 하느냐? 학계로는 이번 30일의 시험 기준으로 분석한 거를 말씀드리면 8개년에서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10개년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계로 공부법을 정리해 볼게요. 기출 8개년 선지 하나하나 파헤쳐서 공부하고 기본서 중심으로 세심한 이해, 앞뒤 맥락 추가 확장 공부,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단어 꼼꼼하게 확인은 예시를 안 보여드렸는데 말 그대로 단어 하나만 바꿔서 출제되기도 하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세심한 이해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유추해서 풀어야 하거나 표현 변경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공식을 말로 풀어서 내는 식으로도 출제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출 8개년 익히기, 응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학개론이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민법 이야기와 저의 경험담 영상은 다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진짜 쓸모있는 친구 이진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